맹시할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와 5번째, 지난번은 최대한 20분 안쪽으로 끝내보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성 시인의 작품을 가져와 봤고요. 제목은 I died for beauty, but was scarce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교재로는 345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교재에 보면은 거의 10편 가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시가 짧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문장도 짧고 행수가 많더라도 구문이 좀 짧은 편에 속하는 시고요. 짧다 그래서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이 디킨슨의 시의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 간단히 얘기하면 명상시예요. 명상시. 어떤 단어를 딱 제시해 놓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라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법으로 명사 형태를 대문자로 쓴다든지 아니면 하이픈을 긋는다든지 제목을 또 일부러 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분이 한 1800여 편의 시를 혼자서 썼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가 제목이 없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주요 주제는 죽음이에요. 죽음과 관련된 명상시를 쓰는데 그게 이별일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일 수도 있고 또 사랑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뭐 천국에 산다라 그래서 이제 천국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죽음이나 어떤 이모털리티, 불멸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830년대에 태어나서 1886년에 사망했거든요. 공교롭게도 55세 5개월 사신 분이 혼자 살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어렸을 때는 굉장히 활달했지만 점점 커가면서 좀 소심해지고 조용한 성격이라 집안에서 은둔해서 계속 시만 썼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고 특히 흰옷만 고집했던 시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이분은 죽음이나 어떤 영혼에 관련된 시들을 많이 썼고 불멸성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썼고 또는 영어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Explore aesthetics, society, nature, and spirituality. 미학이나 사회나 자연이나 정신성을 탐구하는데 시를 쓰는 주제로 이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 소개는 그렇고요. 바로 시를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영어로 따라오십시오. 나는 아름다움을 위해 죽었어. 에밀리 디킨슨. 나는 아름다움을 위해 죽었어. 하지만 무덤에 겨우 적응되었지. 진리를 위해 죽은 자가 옆방에 누워있을 때 그는 조용히 왜 내가 실패했지? 라고 물었고 아름다움 때문에 라고 나는 답했어. 나는 진리를 위해서 그 둘은 하나니 우린 형제요 라고 그는 말했어. 그래서 밤에 만난 친척처럼 우리는 방을 사이에 두고 얘기했어. 이끼가 우리의 입술까지 다다르고 우리의 이름을 덮어버릴 때까지. 어떤가요? 처음에 딱 들어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아마 의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침 또 공교롭게도 died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죽음과 관련된 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영어로 된 문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디킨슨이 이런 시를 썼는지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힐링 볼게요. I died for beauty, but was scarce, adjusted in the tomb. 이렇게 되죠. 나는 뷰티, 미를 위해 죽었어. but 그러나 scarce. scarce라는 단어는 부족한 또는 드문 뭐 이런 뜻의 단어 많이 쓰잖아요. 여기 문맥상은 scarcely, ly를 붙여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드문이란 뜻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scarcely를 scarce에 대체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뒷 문장이랑 연결시켜서 보면 was adjusted, adjust 하면 adapt, 적응하다, 뭐 조정하다 이런 뜻이죠. 거의 적응하기 힘들었어. 아니면 겨우 적응했어.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미를 위해 죽었는데 그렇지만 무덤에 겨우 적응했어. 힘들게 가까스로 적응했어. 됐죠? 3, 4행 보겠습니다. When one who died for truth was laid in an adjoining room. 이렇게 돼 있어요. 후부터 truth가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것 같죠? 진리를 위해서 죽은 원. 일반적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was lain, lie의 과거 분사로 눕혀져 있었어. 어디에?
adjoining room. adjoin 함께하다, 옆에 있다, 뭐 이런 뜻의 단어죠. 옆방에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겠죠. 묶어서 보면 옆방에 진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워 있었을 때, 눕혀 있었을 때 나는 미를 위해서 죽었고 그렇지만 무덤에 겨우 적응을 했어 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기서 화자는 뭔가 죽음이 약간 익숙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 죽어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연으로 가볼게요. He questioned softly why I failed. For beauty, I replied. he라는 존재하고 I라는 존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he는 문맥상 앞에 있는 one, 옆방에 누워있는 진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물어봐요. questioned softly. Why I failed? 왜 내가 실패했을까? 원래는 Why did I fail인데 이렇게 쓴 것 같고요. For beauty, I replied. 너는 미를 위해서 죽었지. 라고 나는 답했어. And for truth, themselves are one. We brethren. he said. 그가 말한 내용이에요. 3, 4행. 진리를 위해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죠. 진리를 위해서 나는 themself는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인데 원래 themselves죠. them이 복수니까. 스스로를 위해 3인칭의 스스로를 위해인데 일지 그녀일지 모르는 경우에 스스로라는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화자는 우리가 디킨슨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자는 여성과 관련된 단어고 he는 남자와 관련된 단어니까 그 둘을 묶으려면 이제 them이라고 쓰고 자의 입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selves가 아니라 self라고 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느낌의 단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 스스로 우리 둘 다가 하나인 존재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we are brethren이죠. we brethren. brethren은 brother하고 어근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형제, 신도, 교우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우리 둘 다 형제예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맥락에서 그는 진실을 위해서 나는 죽었다의 느낌이 있고 앞에 1년에서 I라는 존재는 미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I가 만약 여자라면 여자는 미를 위해서 사망했고 남자는 진리를 위해서 사망했대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And so, as kinsmen met tonight, we talked between the rooms. 이렇게 돼 있어요. And so, 그래서 as는 뭐뭐처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kinsman은 친척이란 뜻입니다. 친척이 영어로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relative 아니면 clan, 씨족이라는 단어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 있고 지금 디킨슨의 시에 보면은 이런 친척이나 이제 동류, 동족이라는 표현으로 뭐 tribe, 종족이라는 단어 있죠. 또 race, 인종이라는 단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친척 정도로 합시다. 친척처럼 밤에 만났어요. 그리고 we talked,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방 사이에서. 방을 사이에 두고 방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라 각 방에서 서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until 뭐 할 때까지? 이 until은요 여러분 시어에서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역행으로 해석해야 될 거예요. 아마 뒤에 구문 문장까지 앞에 거 어쩌고 저쩌고 했다. 문장 순서에서 역행하니까 두 번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문장 순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라고 해석하면 돼요. until finally로 대체해서 있기가 어떻게 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의미상으로 직역은 아니고 의미상으로 여러분 의미를 파악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til finally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 뭐 할 때까지냐? 마침내 뭘 했느냐? 있기죠. 있기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지금 reached하고 covered하고 서로 병렬이죠. cover up. 뒤덮을 때까지 뭐를? 우리의 이름을. 요거를 보고 뭐 어떤 소재가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입술에 이끼가 끼고 우리 이름을 뒤덮는데요. 이끼가. 이끼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산속 같은 데 있을 것 같고 풀들이 자라는 곳에 있을 것 같고 이들은 지금 사망한 존재잖아요. 그죠? 사망한 존재한테 풀들이 있는 이끼가 있는 것이 막 무성하게 날 수 있는 곳. 아무래도 grave, 무덤이 되겠죠. 그죠? 그 무덤에 비석이 있는 상황 아니면 무덤에 관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을 룸즈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관은 coffin, C-O-F-F-I-N, coffin이라 그러는데 grave나 coffin 이미지로 시어를 지금 표현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상정하고 지금 옆에 사망한 그라는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상상해서 쓴 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픈들이 많아요. 그죠? 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겠고 좀 명상을 하라는 의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룸, 나이트, 킨스맨 이런 것처럼 또 모스 이런 것처럼 명사를 좀 대문자로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앞에 또 나는 미를 위해서 죽었다 하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어떤 글쓰기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예술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그라는 존재는 진리를 위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어떤 세상과의 투쟁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나 아니면 어떤 정의로움을 위해서 사망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연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시였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주제문 한번 유치해 보도록 할게요. Dickens's I died for beauty, but was the scarce as a recurring theme of death. 디킨슨의 이 시는 첫 줄을 그냥 주제어로 쓴 겁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는 거예요. 리커, 순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커하면 발생하다고, 리커하면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순환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peaker of the poem has died. 화자는, 이 시의 화자는 이제 사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explains that, 데디아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They have died for beauty. 그들은 미를 위해서 사망했다. He가 for trut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The idea behind the phrase but was the scarce implies that 앞에 있는 시 구문 뒤에 있는 어떤 생각은 어떤 구문이냐면 but was scarce. 그렇지만 겨우 했다, 드물게 했다 라는 이 구문은 뭘 암시하느냐? 화자가 어떤 the speaker died for a purpose,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죽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죠? 드물게 겨우겨우 해놨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은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but failed in their objective. 여러분들은 오브젝티브도 똑같이 퍼포즈의 뜻을 기억하긴 한데 여기 뜻은 오브젝트가 객관적이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이나 구체적인 목표, 궁극적이고 최종의 목표는 퍼포즈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아니면 객관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그러한 목표는 오브젝티브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표에는 실패하게 되어 결국은 사망한 상태에서 지금 시를 전개하는 내용이었었잖아요. 그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Death has ended all communication and effectiveness. 죽음이란 것은 결국 끝내요. 뭐를? 커뮤니케이션과 effectiveness. 서로 간의 모든 의사소통과 효율성, 효과성을 끝내죠. 그죠? With this image, Dickens shows. 이 이미지를 가지고 디킨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end를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The powerlessness of human condition. 인간 상황의 또는 인간 조건의 powerless. 무력한이니까 무력감. 인간이란 존재는 참 무력하다라는 걸 좀 암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relentless indifference of nature to human beings. 이렇게 돼 있어요. human beings, 인간이란 존재 뭔가 추상적인 얘기를 할 때 빙즈를 붙이면 돼요. human만 써도 되지만 인간 존재에 대해 자연의 relentless indifference. relentless 하면 뭔가 가혹한, 사정없는, 가차없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릴렌트가 막 계속 거부하다가 동의하다, 노여움을 풀다, 화를 풀다 이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동사의 그거의 부정 형태니까 자연의 가차없는 무관심. 이로 인간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어에서 이제 I나 He의 존재는 편안하게 사망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 둘이 나란히 쳐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인간 존재는 어떠냐? 후부터 데스까지가 앞에 있는 휴먼 빙스를 꾸며주네요. obliterate at death. obliterate. 소멸되다, 망각시키다. 이런 단어거든요. 죽음으로 인해 소멸되는, 잊히는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자연이 가차없는 그런 무관심을 표현하는데 그게 디킨슨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주제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다 죽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좋은 기억으로 남느냐가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봐요.